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5복지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기여하고 계획 패러다임의 흐름, 5차 계획의 주요 이슈, 그다음에 균형 발전, 이 과제가 논의하는 자리가 균형 발전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 조정을 했습니다. 앞부분은 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종합계획의 계획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토, 지역, 도시 계획 체계에서 가장 최상위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상에서 보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국토종합계획의 근간이 되는 국토기본법에서는 제7조의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걸 명시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해 주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지침에도 보면 이 국토종합계획을 가급적이면 따르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이 종합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침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국토 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계획은 1972년에 시작을 해서 4차례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3차례 수정계획이 진행됐습니다. 제1차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1972년부터 81년까지 10년 단위로 수립됐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4차 계획부터는 20년 단위로 확대되었고요. 여기에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 국제적인 통일 이유까지 고려하는 이러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립 방향이 좀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차 계획에서는 수정이 2006년, 2011년 진행되고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새롭게 내용이 추가 보완된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도면상으로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400번으로 나눠서 거점 개발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면 4차 계획 이후에는 좀 더 개방형, 그다음에 통일 이후까지 고려하는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된 관계로 이렇게 남한 중심에서 한반도 전체까지 또 아시아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좀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계획에 대한 평가 부분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그 산업화라든가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국토종합계획이 국토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한 일이 많습니다. 개발시설도 구축하고 또 공업화,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1차, 2차 계획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제3차 계획 이후에는 남북통일 대비한 어떤 국토공간 구상이라든가 또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새롭게 나온 계획 패러다임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토공간의 보조를 가지는 계획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최상위 공간 계획으로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더불어서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뒷부분 균형발전과 좀 연계를 시켜서 본다면 여기에 기존의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갖고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좀 양극화를 결과적으로 좀 고착시키는 반면에 국토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수 있던 과제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하는 바가 조금 적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2차부터 4차까지 계획에 있어서 국토 불균형 고착이라든가 낙후지역 문제, 수도권 집중 심화, 생활여건 격차라든가 지역 갈등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계획의 한계로 지적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에 국토종합계획의 인식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어떤 절대적인 인식이랄까요? 기여도를 좀 낮게 보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론
계획 초기에 다른 부문별 계획이 많지 않았던 계획 수립이 많지 않았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수립 초기에 비해서는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러한 중요성이라든가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무자라든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는 각각 우리나라 국토 공간 구조에 대한 틀을 가지고 이용이나 관리 또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데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과 균형 발전과 연계를 시켜본다면 국토기본법상의 다양한 정책 목표 중에 국토 균형 발전 달성도가 중간 수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국토종합계획이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실현하는 데 기여했던 것을 좀 더 그냥 중간 수준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지 않나 전문가나 실무자들이 이런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계획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배경이라든가 계획 패러다임을 정리했는데 최근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키워드를 지속성, 공공성, 인간성, 환경과의 공생 등으로 좀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국가균형발전, 국토종합계획의 한계점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이 공통적인 키워드라든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건설된 것이 바로 세종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곳이 대전 세종연구원이나 관련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종시의 가장 큰 과제가 국토공간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자는 차원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양극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 그다음에 지역 갈등 잠재력을 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공간 불균형 차원에서 세종시가 건설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종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50만, 그 다음에 기존의 영기구, 공주 일부 포함됐던 지역이 30만에서 80만 목표로 2030년까지 건설 중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초기의 건설 초기 활력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는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고 있는 자족적 성숙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3단계는 2020년 이후에 혁신 거점으로서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도시 건설 단계를 3단계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2단계 작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5차 계획,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5차 계획의 수립 배경은 기존 계획의 수립 계획 목표는 2020년에 거의 만료 시기가 도래했음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배경과 함께 새로운 메가트렌드 등장, 그 다음에 국토 정책에 대한 여건이 변화하는 이러한 배경으로 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년도는 2040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계획 내용이 포함되겠는데 주로 여기 이 중에 주요 계획 내용 중 하나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그런 지역별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 주요한 계획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권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 여름 정도부터 계획을 착수를 했고요. 저희도 이제 각 시도별 시도 연구원에서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지역계획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지자체 연구원별로 지역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말, 그 다음에 올해 연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지금 국민 참여단 활동이 최근까지 진행되고요. 지역계획 지역 연구원들이 이제 참여해서 앞으로 다다음 주에 앞으로의 공청회 등의 지역 공청회 일정을 국토연구원과 함께 조율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고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과의 계획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기존 계획이 저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중앙정부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번에 5차 계획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계획 초기부터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국민 참여단이 구성해서 좀 더 계획 비전을 수립하는 부분, 전략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이 기존 계획과의 차별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단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계획 초기에 지역별 배분, 그다음에 연령별, 성별 고려 과정을 거쳐서 170명 정도 국민 참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회의, 아니 올 초에 2차, 바로 지난주로 알고 있는데요. 3차 회의까지 국민 참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1차 회의 때는 국토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 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제 2차 회의 때는 우리나라의 불균형 문제가 어디가 어떤 문제에 불균형이 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때는 불균형에 대한 지역간 격차에 있어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문제가 크다고 참여단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3차 회의에서는 이 핵심 과제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핵심 과제 중에서 참여단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 없는 포용국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큰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 지속성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성 있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이 16%, 세 번째 정도로 핵심 과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목표와 전략은 기존의 보편된 내용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변동사항이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제가 그 뒷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했지만 5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는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3토라고 해서 세부적인 목표는 더 큰 국토, 균형된 국토, 안전한 국토, 즐거운 국토 네 가지 꼭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같습니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논의하려고 국토의 균형 발전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각각의 국토종합계획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비중은 상당히 점차 심해졌거든요. 면적은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절반, 나머지 자동차, 대학, 학교수, 산업적인 측면 거의 절반, 3분의 2까지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의존하는 이러한 형태로 점차 심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문지상에서도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지방의 소멸위기라든가 인구와 산업 기능의 양극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토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즉흥적인 이러한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토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계속 이것을 부르짖었다는 계획에서도 제시했었다는 점에서 하지만 효과가 높지 않았었다는 점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라든가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토연구원의 연구진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보면 청소년과 국민 참여단에 대해서 어떤 우리나라 20년 후에 목표년도에 어떤 모습을 희망하고 있냐
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국토를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었고, 국민 참여단도 역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국토를 가장 우선순위에 놨습니다. 균형 발전은 사실 여기에 한 중간 정도, 참여단은 세 번째 정도로 이렇게 우리 국토의 희망 모습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균형 발전이 풀기는 쉽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완화해 가야 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제가 아까 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는 지자체별로 이러한 계획안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올 초까지 이 계획 내용을 각 지자체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지자체별로 관련계획 현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 이제 세종시라든가 대전시 각각의 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계획 내용을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세종시와 대전시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요. 각각의 지침을 제시해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비슷한 유형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요 이슈로 글로벌 성장 및 교조 확대, 산업 고도화, 국토 공간 구조 개편 등의 7가지로 구분을 했고, 대전시는 초안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6가지 내용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각각의 지역계획에 있어서 지역별 비전이라든가 목표 발전 방향을 설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수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계획뿐만이 아니라 국토종합계획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 약간 지침으로서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지자체의 목소리, 지역의 목소리를 좀 더 담고자, 그리고 또 실현력을 높이고자 지역의 계획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국토교통, 첨단 인프라, 그다음에 지역 산업이라든가 문화관광 관련된 사업이 좀 많은데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종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세종시에 있어서도 6개 부문 30개 과제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라든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여기 잠깐 좀 말씀드리면, 아까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주요하게 말씀하셨던 강원쪽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좀 계속 이러한 부분을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강원축 완성, 이게 4차 계획까지는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목소리를 여기에 담아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형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게 올 초에 있었던 건데, 강원축 관련해서 8개 시도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갖고 내용에 대해서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연구진, 국토교통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로 좀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균형발전 쟁점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더 실현력을 높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공간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대전과 세종을 아우르는 이러한 광역적인 접근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행복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을 위해서 이 4개 지자체가 MOU를 맺고 이런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적으로는 각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수도권에 더군가는 어떤 조직적인 거대한 규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다 보면 각각의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나친 경쟁 체제를 좀 더 완화하고 실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강원축 같은 경우에는 그 국토종합계획에 기존에 반영이 되어 있지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연구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지자체가 제안한 상황에 대해서 이 국토종합계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갖고 반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기존에 이러한 선례가 많지 않았던 점에서는 다소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앞으로의 하지만 이 강호주기 국토 공간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두 가지 계획에 좀 간접적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느낌상으로는 국토공간 종합계획은 20년으로 인해서 좀 너무 지침적인 큰 그림 잡는 부분이고 5개년 계획은 수립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종합적인 계획인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각각의 국가 전반적인 틀을 다루기보다는 지자체별로 목소리를 다 담는데 이게 좀 종합적인 약간 나열식이라고 해야 되나? 종합적인데 어떤 필터링을 크게 거치지 않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다루는 부분이 연구진에 있어서도 상당히 머리 아플 수도 있는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균형발전 대상이 어딜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나 단순히 아니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런 경쟁 대상이 되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위상이 낮아진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실행력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국토종합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과제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